부분에서는 그런 게 있었죠. 그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은 일관되게 그린벨트를 지키고 싶어 했죠. 근데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 땅덩어리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집 또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대책 등의 문제로 상당 부분 압박을 받았던 건 사실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당정 협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뭐 부동산 요즘에 정책 이런 걸 떠나서요. 자연, 녹지를 지킨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살아계실 때는 그런 부분에 또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대체 문재인 정부 이론이 맞느냐. 그린벨트 해제해서 뭐 아파트 많이 지으면 공급이 많아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공격도 많이 받으셨는데 나 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판할 지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지금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되긴 했는데 어쨌건 오늘 공개된 것 중에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관저 나와서 이렇게 가는 마지막 모습 찍힌 CCTV가 있더라고요. 정말 딱 그 모습이 박원순 시장, 제가 기억하는 박원순 시장님이세요. 그냥 동네에 마음씨 좋은 아저씨. 아주 평범한 차림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님 하는 것보다는 원순 씨라는 표현을 더 좋아했을 정도로 굉장히 보통의 마인드가 좀 심하게 있었던 분.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자, 어쨌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도 거기에 가던데 그것도 공격할까요? 대통령이 서울시장님 장례식에 조화 갖고 들어간다고 보낸다고 그것도 공격할까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서울시는 국무위원이죠. 국무위원이고 국무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당연한 그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동기예요. 거기서 저는 어젯밤에 이를 들었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다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걸 챙기고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시기에 어저께 간신히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나 모든 거에서 왔는데 가장 벗이잖아요. 벗.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벗이 박원순 시장님만 생각해요. 의지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전화해가지고 어때요? 라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관계인 분이 친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나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우리가 막말러라고 얘기했던 홍준표 의원조차도 더 이상 고인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자꾸 이간질하고 이럴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인류의 정도는 배우시고 편안하게 영면하시기를 다들 좀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린벨트 문제에도 관련돼서 사실 7월 8일, 오늘이 7월 10일입니다. 어저께 사고가 있었던 거고 7월 8일 날 박원순 시장은 이제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 그린벨트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집이 없는 분들에게 어떻게든 주택을 제공해 주고 싶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생각했냐면 다음 세대 청춘들을 생각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 나이에 그렇게 젊게 살 수 있었던 건 언제나 다음 세대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당장 공급량을 늘리면 좋겠죠. 하지만 그걸 다 끌어다가 쓰면 다음 세대들은 뭘 가지고 사냐 이거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건 공급량 늘려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데이터를 보면은 특정인이 한 사람이 그것도 젊은 친구가 주택을 594개씩 갖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계속 늘려서 뭐 할 거냐는 거죠. 이미 100% 돌파한 지 오래입니다. 주택 공급은 100% 돌파했는데 우리 집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이미 잘못될 대로 잘못 교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급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음 세대까지도 생각하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인기보다는 항상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린벨트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의 대부분의 도시에는 그린벨트가 있어요. 도시의 무분별 확산을 방지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서울에서 공급이 늘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된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균형성의 발전이 안 돼요. 대구 같은 지방에서 청년 10만 명이 몇 년, 5년 동안 유출이 됐어요. 지방도 같이 잘 살아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박원순 시장은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에 와서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지방도에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살고 그쪽에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게 맞는 거지. 그린벨트를 한다는 것들은 솔직히 특정 이익 세력들이에요. 그린벨트의 땅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돈만 배불리게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린벨트 아무것도 지을 수도 없고 증축도 안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좀 확장만 하면 그린벨트 철거반이 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진짜 도시에 제대로 된 그 발전과 녹지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그린벨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박원순 시장님은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일종의 대부? NGO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사실상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이게 최근에 시민단체라고 하는 게 뭐 극우 쪽에도 많이 있으니까 시민단체라고 하는 NGO라고 하는 것은요, 선진국에 가면 대학생들 장래희망 1순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 등을 통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의 정치를 하는 바로 그런 분. 뭐 인권 변호사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했던 운동이랄까 변호 등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그 낙천 낙선 운동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참여연대 소액 주주 운동 이런 게 다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주도됐던 바로 그런 것들이고, 나중에 이제 권인숙 씨 성고문 사건, 말지 보도 지침 사건, 부산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뭐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다 변호를 맡아서 이끌었던 바로 그런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전우용 교수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잠시만요. (1993년)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라면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이라고 이름 붙였겠지만 당시에는 성희롱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강간 미수, 중강간, 강제추행만 범죄로 인정되던 때였죠. 당시 서울대 동료 교수 일부는 피고소인이 평소 남녀 가리지 않고 옆에 앉은 사람 허벅지를 주무르는 습관이 있었다며 성범죄가 아니라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박원순 변호사는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6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변론서는 당시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일했던 이종걸 변호사가 쓴 걸로 아는데, 그는 박 변호사가 역사에 남을 변론사가 될 테니 정말 잘 써야 한다고 해서 정말 고심하면서 썼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성희롱이 법적 개념으로 정착했고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모든 기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작년 서울 북부지방법원 자리에 서울생활사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준비 과정에서 유물 수집과 전시 기획을 도와줬는데 막상 개관한 뒤에 보니 중요한 전시 주제라고 생각했던 항목이 빠져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였던 지역 특성상 종점 동네 사람들 얘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버스 차장, 즉 안내양 관련 전시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젠더 자문관이 버스 안내양 관련 전시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해서 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했던 역사를 지우는 게 왜곡되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는 방법인가? 젠더 자문관이 아무것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한 말을 담당자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 아닌가?
공무원으로서는 일단 지적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종의 검열 같아서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도 이런 방식이 검열로 비칠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젠더 자문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서울시의 모든 간행물과 전시물을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재점검하는 걸 보고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읽을게요. 제가 알기로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 변론을 맡은 이래 박원순보다 더 여성 인권의 신장에 기여한 변호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박원순보다 더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장도 없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해온 모든 일을 위선으로 단정하고 비난부터 퍼붓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가 평생 가면을 쓰고 여성을 대해온 위선자일까요? 그가 이 땅의 여성들에게 남긴 모든 것을 다 내다 버려야 하는 걸까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제3자인 제가 이렇게나 참담한데 라고 역사학자 전우영님께서 글을 써주셨고요. 홍준표 씨는 이렇게 썼어요. 아까 그 소개를 잠깐 하셨잖아요. 그렇게 허망하게 갈 걸 뭐 하려고 아웅다웅 살았나. 박원순 시장의 비보는 큰 충격입니다. 고향 경남 창녕 후배이지만 고시는 이는 선배였던 탓에 웃으며 선후배 논쟁을 하면서 허물없이 지냈지만 서로의 생각이 달라 늘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차기 대선이 창녕 군수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세간의 농담이 있기도 했고 최근 활발한 대선 행보를 고무적으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허망하게 갔습니다.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평안하게 영면하십시오라고. 심지어 홍준표 씨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인간에 대한 예의를 기본적으로는 기존 정치인들은 알고 있어요. 나이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너무 인기에 영합하거나 내가 말한 것들이 내가 진실이냐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느냐 선두자이냐 하는 정치인들이 초보 정치인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정의당에 있는 솔직히 말하면 심상정 대표가 자기 정의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말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봐요. 미안하다. 내가 다선 의원으로서 선배 정치인들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도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심상정 대표가 저는 우리 거기 장례식장 가서 박원순 고인 대신 박원순 시장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온 사람인데 실제로 그들이 누리고 있을 그 여권 신장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공은 없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사실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져와서 조문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나 지금 그 강용석과 김세희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 부시장 등을 강제추행 방조죄로 고발했습니다. 부시장을 강제추행 방조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아세요? 신우한수 같은 경우는 공항에 나갔어요.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 기웃한다고. 그거 중계한다고. 이것들이 사람일까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유튜브랑 방송 자체를 다 제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노회찬 의원님 2주기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TV조선에서 그 시신 이송 장면 보도했던 거. 그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냥 의견 제시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들 분노했는데 그렇게 끝났고요. 지금 이번 사태 때도 그런 보도 형태가 끝나지 않고 있어요. 뉴스원이나 뭐 뉴시스나 이런 데서 시신 수습 과정을 사진으로 그대로 내보내고 있고요. 이런 과정, 그다음에 또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뭐 이런 식의 보도들 이런 거 다 제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로 해서 보수의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요 철저한 돈벌이가 됐어요. 어떤 미통당이나 그런 거에 정책 동반도 아니고 그냥 재밌거리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소녀상에도 독점적으로 얘네들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렁하고 하고 재밌네. 그러니까 계속 불을 지피고 사람들한테 불구경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하고 있고. 어저께도 서울대 병원에 있던 극우도 아니에요. 그냥 수구 쓰레기 유튜브들이 그냥 웃고 있어요. 거기서요. 웃고 있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다른 거 들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회에 이게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소시오패스예요. 전 그렇게 봤어요. 네, 소시오패스에 봐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막 뒤끝을 가지고 끝까지 박주신 씨 문제 같은 경우도 다 판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모론 제기해가지고 그것은 제대로 된 검증이 아니었다. 끝까지 괴롭히고 가짜뉴스 선동하고 그래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 시청자들한테 코인 네. 돈 벌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태를 어제도 그 경찰이 브리핑할 때 주도적으로 질문했던 게 신의 한수 기자라면서요. 네. 그 엠바고가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아니 엠바고라고 자기 지지자들 선동해가지고 막 몇만씩 실제로 시청자들이 보고 있던데 말도 안 되는 그 기자의 기본도 안 돼 있는 놈들 아닙니까? 그 엠바고라면 기자라면 엠바고 자체도 말 안 하는 게 엠바고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게 그냥 단순히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는데요. 클릭수 올리고 흥미장사하고 하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질로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느껴지는 것은 지금 언론의 보도 행태는 뭔가 준비된 느낌이에요. 이미 다 준비해놓고 지금 작업을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선거 공작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미통당의 N번방 선거 공작 불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시작한 또 선거 공작 채널A 사건 불발됐었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사회적 이슈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사건은 발생을 한 거고 왜 마치 준비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건 너무 나가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님 돌아가신 거에만 집중을 좀 합시다. 이게 어떤 취재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그게 됐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데 그게 본질이 돼버리면은 오늘 이야기는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자, 박원순 시장님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이고요. 발의는 7월 13일 날 월요일 날 하고요. 조문은 지금 금요일 12시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가서 지금 조문을 하고 계시고 조화와 조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게 아까 18년 전에 썼던 유언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그냥 조문하실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 서울대 병원을 가시지 않아도 서울시청 청사 앞에 분향소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노력하셔서 만들어 놓은 서울이라는 게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의 어떤 노력이나 덕으로 좋아진 서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저는 박원순의 이름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사회나 공익을 위해서 하다못해 보통의 사람들 동네에서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공이 99인데 사실로 밝혀지지도 않은 인과관계가 아직 입증되지도 않은 사건을 갖고 살아온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식의 거는 그걸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극우라는 뜻이 뭔데요? 극좌라고 하는 뜻이 뭔데요? 우리만 옳다예요. 그게 극우 국자의 의미예요. 남의 말 어떤 말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더불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남의 죽음을 희화하고 조롱하고 덤포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잘됐다. 니들 한번 우리가 복수 한번 할 거야. 그런 짓 갖고 있는 사람들 똑같이 당할 거예요. 강모 변호사 이런 자들 똑같이 당할 겁니다. 정말 세상에 그런 악당이 없잖아요. 그 양준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들어와서 옛날에 굉장히 그 화제가 됐던 양준일 씨 사생활 깨는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더만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을 끌어와가지고 말도 안 되게 사람을 갈아버려요. 언젠가 벌 받아요. 천벌 받을 거야. 그렇게 해서 당장 뭐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사실 기부 문화를 만들어 온 것도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부를 할 때 박원순 시장을 다시 또 떠올릴 수밖에 없고 생각나게 될 겁니다. 과잉 대응이 늑장 대응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메르스 때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항상 선도적으로 나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인기 영합보다는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갔던 사람입니다. 청춘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고 아름다운 가게 이런 것들 만들면서 박원순 시장이 우리 삶의 곳곳에 정말 많은 흔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이후에도 박원순 시장을 우리가 계속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고인의 가장 우리가 잘 보내드리는 방법은 기억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상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기억하는 박원순이 아니고 평생을 어떤 공적인 일에 자신의 재능을 쓰여왔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박원순 시장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